안녕하세요. 오늘은 35년이라는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어떻게 통째로 사라졌는지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500년 넘게 이어져온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저항의 불꽃이 타올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500년이나 된 왕조가 40년도 안 돼서 사라진다니?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요, 이건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아주 훨씬 전부터 시작된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이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1904년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딱 쥐게 된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그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지워진 나라. 이 40년에 걸친 계획의 마지막 장면은요. 뭐랄까 노골적인 협박하고 아주 교묘한 정치적 속임수가 뒤엉킨 그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처럼요. 일본군이 궁궐을 쫙 에워싸고 그야말로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고종 황제는 끝까지 조약에 도장을 찍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 거부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책임 못 집니다. 이건 뭐 거의 대놓고 협박을 한 거죠. 외교권을 잃는다.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열강들은 사실상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히는 걸 눈감아주는 분위기였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대한제국의 목소리가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위험에 처해도 다른 나라에 도와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말할 방법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말 그대로 외딴 섬에 갇혀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병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입니다. 두 나라의 모습이 정말 극과 극이었죠. 도쿄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는데 서울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저항을 미리 막으려고 반대할 만한 사람들을 싹 다 체포한 다음에야 국내에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도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쪽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저 침묵 속에서 나라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 속에서 모든 게 끝났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거센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 한 남자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탕! 하얼빈역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직후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어로 외쳤죠. 코레아 우라. 바로 대한민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러시아 헌병에게 체포됐습니다. 재판은 불법적으로 일본 관할로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그 법정을 오히려 또 다른 투쟁의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니다. 나는 대한해군 참모 중장으로서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인 것이다. 그러니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 이건 자신의 행위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전쟁이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걱정했죠.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 그 꿈을 담은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딱 하나, 이 책을 다 쓸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 작은 소원마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저항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씨가 더 크게 타오르게 되는데요. 1919년 고종 황제의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죽음이 바로 그 도화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세대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죠. 3.1운동이 터지면서 서울의 학교들이 전부 문을 닫게 되자 당시 17살이었던 소녀 유관수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옛날의 봉화처럼 이산 저산 봉우리에 횃불이 밝혀서 신호를 보내고 약속된 날짜에 모든 마을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대규모 봉기를 조직한 겁니다. 17살의 소녀가 말이죠. 결국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지만 그녀의 저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무려 3천여 명의 수감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조직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용기 때문에 그녀는 주동자로 찍혀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결국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석방이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7,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눈을 감고 맙니다. 그렇게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일제 통치가 끝나는 날이 왔지만 그날의 새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요란한 축포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혼란 속에서 아주 조용히 다가왔죠. 1945년 8월 15일. 그날 서울 거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축하 행사 같은 건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일본 천황의 항복방송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정오의 라디오로 나왔는데 첫째, 너무 어려운 옛날 궁중일본어로 말을 해서 일본 사람들조차 알아듣기 힘들었고요. 둘째, 결정적으로 항복이나 패배 같은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소식 때문에 훗날 한 독립운동가가 그 순간을 정말 기가 막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이 한 문장에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혼란과 어리둥절함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인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마치 밤손님처럼 쓱 하고 찾아와 버린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숨가쁜 협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권력을 넘겨받기 위한 빠르고 긴장감 넘치는 협상이었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요. 전쟁에서 진 일본 총독이 가장 걱정한 건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에게 연락해서 질서 좀 유지해주고 우리 일본인들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바로 이때 여운형 선생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좋다. 대신 이 5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하면서 정치범 즉시 석방, 3개월치 식량 보장 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핵심 조건들을 딱 내걸고 받아낸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꿔버린 대단한 협상이었죠. 그리고 그 협상의 결과는 바로 다음 날 아주 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서대문 형무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풀려 나온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진짜 해방의 증거였죠. 이 감격적인 광경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조용하던 거리에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우렁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무려 3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검열 없이 오직 한국인에 의해 한국인을 위해 우리말로 진행되는 방송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졌죠. 이건 이제 정말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가 남긴 이 유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35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죽음조차도 희망을 꺾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해방의 날은 올 수 있었던 겁니다.